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박동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고용 지표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는 많지만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라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근데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시장의 특이한 점이 지난 주말에 그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아시아권 증시에서 일본과 또 특히 이제 상해 증시가 한 2%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그만큼 지금 힘이 없다, 또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변을 놓고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 강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기조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지금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 그 매도 기조가 지금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지금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데, 결국 우리 시장의 지금 흐름을 판단을 지금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자체로는 수급에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특히 현물보다도 선물 쪽에서 매도가 강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주에 있는 옵션 만기일에는 부분적으로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 있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강화가 되면서 결국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을 불러오면서 이번 만기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지수 흐름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지금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 하방 쪽에 대한 매도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은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자, 차트 흐름 보시는 것처럼 1940과 1950포인트의 기술적인 부담이 지금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그 기술적인 부담 그리고 선물에 대한 매도, 거기에 따른 또 모멘텀 부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번 주에도 아마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한번 찾아보자면은요. 오늘 나왔던 지금 보시는 차트 흐름이 지금 중국 상해 종합증시 지금 차트 흐름인데요.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자, 2050포인트를 좀 강하게 지금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춘절 연휴를 겪고 난 이후에 자, 강력하게 지금 2050포인트 상승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또 중국의 뭐 연착륙에 대한 우려감, G2 국가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중국의 이러한 상해 증시의 강한 반등 흐름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말해서 적어도 하방 경직성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번 주 이벤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네. 자, 늘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도 사실 하나하나가 상당히 굵직굵직한 그 지표 발표 이벤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보면은요. 자, 첫 번째는 내일 저녁이죠. 새로 취임을 하게 된 FRB 의장, 제닛 옐런 의장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을 어떤 형태로 운용을 해 나갈 것이냐, 또 앞으로 뭐 향후에 금리 정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전반적인 상반기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경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나타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아마 앨런 의장의 입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12일 날,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중국의 수출입 추이인데요. 지금 미국 경기 둔화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자, 중국의 경기가 과연 바닥을 찍었느냐 아니냐,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느냐 아니냐, 자,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12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입 추이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13일로 넘어가면은 결국 다시 한번 또 미국의 1월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 소매 지표가 1월 달에도 예상치 수준에 뭐 나올 것이냐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될 것 같고 뭐니 해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은 14일 날 있을 유로존의 1분기 GDP 발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유로존, 너마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가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최근 한 보름 전에 나왔던 중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로존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 GDP에서 뭐 쇼크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되는 이벤트들 이번 주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업종 내에서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GS건설이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까지 갔고요. 오늘도 장중에 5%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1%대까지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반면에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참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은 많으실 겁니다. 네. 건설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뭐 거의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또 4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주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대우건설이나 뭐 대림산업 주요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하한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지금 포인트로 지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건설주를 이번 4분기 그러니까 작년 2013년도 한 해 동안의 실적 부진에 대한 후폭풍의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될 거냐 아니면은 시각을 지금 2014년도 턴어라운드 쪽으로 놓고 봐야 될 것이냐 보기에 따라서 뭐 양쪽 다 뭐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은 자, 건설주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 여전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이 부분이 투자 심리에 대한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여전히 지금 큰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4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하고 4분기에 잠재적인 부실들까지 다 털어서 지금 4분기에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그렇지만은 지금 여전히 경기 둔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주가 흐름 자체가 또 상당히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관점에서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얘기를 하신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지금 하한가로 지금 마감이 되었죠. 자,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GS건설의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이 2013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직전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그때 해외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적자 폭이 지금 상당히 커지면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발 빠르게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 얘기를 한 발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는 아직까지 지금 돌아서지 않는 그런 흐름이죠. 결국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 흐름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외 수주 쪽에서 지금 활발한 수주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지금 3만 원 이하의 흐름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포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기준으로
지금 0.48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현재 청산을 했을 경우에 현 시가가 청산 가치의 절반에도 지금 못 미친다. 그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 모멘텀, 여러 가지 이슈도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GS건설이 현재 3만 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갤럭시 S5 출시일 24일로 잡혔습니다. 이제 부품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적 부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거래소 쪽에서 건설주들이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면은 코스닥에서는 또 스마트 부품주 쪽이 똑같은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갤럭시 S5 출시가 예상보다 조금 빨라졌습니다. 2월 24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스페인에서 갤럭시 S5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 공개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갤럭시 S5 관련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그러니까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략적으로 한 8에서 10개월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죠.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도 있고 아직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그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 논쟁에 대해서는 뭐 작년부터 계속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자, 실적 저점이 과연 어디냐는 거죠. 작년 2분기가 피크였었고, 자, 지난 4분기에 저점이 지났느냐, 아니면은 이번 1분기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냐. 의견들은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1분기까지도 여전히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정도로 8 내지 10개월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갤럭시 S5가 출시되는 이런 모멘텀까지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권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갖고 나오셨나요? 자, 두 종목 정도로 한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자, OCI라는 종목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OCI 지금 최근 20만 원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죠. 자, 폴리실리콘 업체로서는 세계 2위 업체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작년까지 태양광 업황의 지금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자,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체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요약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자,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이 작년까지 구조조정이 계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그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중국과 일본, 물론 태양광이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유로존인데요. 유로존에는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책적인 또 그 자금 지원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뭐 긍정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지만,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자, 중국 쪽에 최근 들어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그 대기 오염 관련되는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자, 석탄 쪽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원전 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중국과 일본이 지금 태양광 쪽으로 정책적인 그 방향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향후에 좀 그 태양광 업황 자체가 다시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반증으로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를 넘어서면서 9주 연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 태양광 2위 업체인 자, OCI 2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CI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났고요. 잠시 저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스탁론 독점 상품 출시. 단일 종목 100% 투자 가능.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라도 자유로운 출금 가능. 1599-0000 와우스탁론. 와우스탁론 증권사 신용미수 대환 상품 출시. 마이너스식 대환 상품.
간단한 신청 후 추가 대출까지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쉽고 빠른 대출 와우스탁론. 업계 최저금리 3.9%에 대환 상품도 3.9%로 가능. 스마트폰으로 매매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네, 첫 번째 종목 OCI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서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갤럭시 S4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갤럭시 S4 출시를 앞두고 단기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가 부분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모든 종목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관련되는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아모텍은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NFC 안테나라 그러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지금 성장성이 정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중국을 비롯한 그 중국에서 그 중심이 된 또 보급형 저가 프림 그 스마트폰이 지금 상당히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지금 퍼가 잠시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퍼가 지금 그 주가 수익 비율이 6배라는 얘기는 향후 지금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자체도 꾸준하게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안을 해볼 때, 자, 아모텍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와 아모텍 관심 종목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박동기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전략 자세하게 되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